중국이 자국 수돗물을 두고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한 중국인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어요. 내용인즉슨 중국의 공공 인프라, 특히 상수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심지어 수돗물을 정수 없이 그대로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얼핏 들으면 자국 인프라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여성이 올린 영상을 보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가요? 깨끗하고 투명한 물이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치 하수구, 물처럼 탁하고 갈색빛을 띠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걸 보고 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몇몇 중국 네티즌들은 이게 사실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같은 거라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풍자적인 댓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자조적인 유머나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댓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일부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자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됐죠. 솔직히 이 지점에서 광기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여요. 물론 중국 전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나 경제, 발전이 잘 된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 중국인이 이런 비교적 수질이 좋다는 지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수도꼭지에 천을 감싸고 물을 틀어본 거죠. 겉보기에는 맑아 보이는 물이었는데 천을 풀어보니 검은색 오염 물질들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의 수질 문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솔직히 중국 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건 중국 내부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중국인들의 인식과 반응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여전히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이런 명백한 문제점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국의 공공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한국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가관이에요. 한국의 수돗물이 실제로는 굉장히 오염돼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정말 황당무계한 음모론까지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이 음모론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 제가 중국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중국인이었다면 이 음모론이 꽤나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이 글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좋아요도 수만 개가 달렸고 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됐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은 또 얼마나 극단적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이렇게 포문을 열었어요. 요즘 중국 수돗물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들이 정말 혐오스럽다고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중국을 깎아내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 내에서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수를 사다 마시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성자는 여기서 놀라운 주장을 펼쳐요. 지금 중국 수돗물에 대해 악의적인 선전을 하는 세력은 크게 두 가지 부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강조하죠. 첫 번째 세력은 바로 한국인들, 혹은 친한파 중국인들이래요. 중국 수돗물 논란이 불 꺼지자마자 신기하게도 한국 수돗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 수돗물이 여기서 언급되는 걸까요? 작성자의 논리는 이래요. 그 이유가 명백하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논리가 등장해요. 한국은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하다. 그런 작은 땅에서 긁어모은 물이 어떻게 광활한 대륙의 기상을 품은 중국의 물과 비교될 수 있겠냐는 식의 주장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소국은 대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수돗물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떠들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천박한 환상일 뿐이라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물에 자신이 없어서 위대한 중국의 물을 흠집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논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주장들이 나와요. 한국의 물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중국인들보다 작다는 겁니다. 국가의 평균 신장이 수질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면서요. 중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1cm인데 한국 남성은 162cm로 약 10cm나 작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물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팩트체크를 좀 해볼게요.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74cm예요. 오히려 중국보다 높죠. 중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대략 169에서 171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통계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근거부터 틀렸는데 거기서 파생된 주장이 맞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작성자는 계속 나아가요. 한국에서는 매년 원인 불명의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하죠. 근거는요? 없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다른 논리도 펼쳐요. 한국의 생수 판매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다면 생수 판매율이 낮아야 정상 아니냐는 거죠. 일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논리적 비약이에요. 생수를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수돗물 수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휴대성, 편의성, 취향, 브랜드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죠. 여기에 더해 방탄소년단이 광고하는 정수기 회사 이야기까지 나와요. 한국에는 대기업 규모의 정수기 회사들이 있고 매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돗물이 깨끗하다면 왜 사람들이 정수기를 쓰냐? 정수기 회사가 왜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리냐는 의문을 제기하죠. 제발 생각을 좀 하라면서요. 그리고 나서 중국 물에 대한 찬양이 시작돼요. 중국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5,000년 역사의 전기가 흐르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히말라야와 쿨룬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광활한 대지를 수천 킬로미터 흐르며 정화된 물. 그 안에는 온갖 희귀한 광물질과 기가 살아 숨 쉰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건강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죠. 반대로 한국의 물은 어떻다고요? 공장 폐수와 오염물질로 뒤덮인 작은 산에서 급하게 흘러내려온 죽은 물에 불과하대요. 화학약품으로 냄새만 겨우 잡은 물을 마시니까 한국인들의 정신이 병들고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판타지 소설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 등장해요. 중국 동부 해안에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모든 공장이 폐수를 황해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을 한국이 받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한국 수돗물이 바로 그 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한국은 중국의 폐수나 받아먹는 나라라는 논리예요. 그런 나라가 수돗물 수질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며 비웃죠. 이 대목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 황해로 막대한 양의 산업 폐수를 배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양 생태계와 주변국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걸 오히려 한국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성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국 외에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생수 회사들이래요. 조국과 인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국가가 인민에게 제공하는 위대한 선물을 폄하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플라스틱 병에 담은 물을 팔아먹는 행위가 조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해요. 이들이 교묘하게 일반인으로 위장한 인터넷 방송인들을 고용해서 수돗물이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과장된 영상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낡은 건물의 녹슨 수도관에서 물을 받아 영상을 찍고 이게 중국 전체의 현실인 양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공작의 뒤에는 생수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검은 돈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죠. 생수 회사들이 인민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국이 등장해요. 한국과 중국의 생수 회사들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면서요.
한국인들이 퍼뜨리는 영상 속의 탁한 물은 극히 일부 지역의 노후된 배관 문제일 뿐 중국의 본질이 아니래요. 중국 정부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죠. 한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좁은 시야로 중국을 판단하려 하지만 그건 우물 안개구리가 하늘의 크기를 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죠. 한국인들이 중국 물을 비난하는 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비열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중국인이라면 자기 땅이 주는 위대한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이런 저급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마무리하죠. 정말 읽으면서도 어지러울 정도로 논리적 비약과 왜곡으로 가득한 글이에요. 중국이 항상 한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생수 회사가 거짓 영상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은 참으로 신박하긴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글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더욱 기가 막혀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원글에 동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아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댓글 작성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원글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중국인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원글 작성자가 한국과 내부의 생수회사, 이 두 개의 적을 지목했는데 자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하죠. 이 두 세력이 별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중국 수돗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동시에 중국 내부의 생수회사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반문하죠. 단언컨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더러운 자본이 중국 기업들을 매수해서 내부에서부터 조국을 좀먹게 하려는 치밀한 음모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한국인들은 황해로 흘러들어간 중국 공업 폐수로 만든 물을 마시니까 몸과 정신이 오염돼서 이런 비열한 공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원글에서는 한국이 중국 폐수를 받아먹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오염시켰다는 논리로 확장된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나타난 화려한 포장의 생수 회사들을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그들의 광고는 한결같이 안전과 순수를 외치면서 은근히 국가의 수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사주를 받은 매국노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생수 회사들이 대륙의 전기가 담긴 위대한 물을 플라스틱 병에 가둬서 생명력을 죽인 다음 중국 인민에게 독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인민들이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하죠.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무장한 디지털 전사가 되어 이들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저급한 영상에 진실의 댓글을 달아서 길을 막아버리고 외국 기업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죠. 조국의 혈맥과도 같은 물을 지키는 건 모든 중국인의 신성한 의무라고 마무리해요. 정말 어지러질한 댓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중국에서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들, 그 중국 생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생수 산업도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중국 생수 회사들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가짜 생수, 재활용 페트병 사용, 수질 기준 미달, 무허가 생산 등 온갖 문제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죠. 심지어 유명 브랜드에서도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불신해서 생수를 사 마신다고 해도 그 생수 자체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자국의 수돗물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왜곡된 정보가 중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선전 체계와 극단적 민족주의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양국 국민 간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대규모로 확산되면 그게 나중에는 실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중국 내부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어요. 첫째는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에요. 왜곡된 정보나 음모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죠.
둘째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주장을 접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거가 타당한지 논리가 맞는지 검증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셋째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그게 맹목적인 우월감이나 타국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면 문제가 돼요. 건강한 애국심과 맹목적 민족주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죠. 중국의 수질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이슈예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수자원이 오염됐죠. 장강과 황하 같은 대형 하천도 심각한 오염 문제를 겪고 있어요. 지하수도 많은 지역에서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정보 통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이나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게시물은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정부 정책을 찬양하거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은 오히려 확산되도록 방치하거나 심지어 장려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계속 접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왜곡된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걸 정보의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서 그 생각이 더욱 극단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중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근거 없는 루머나 음모론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 담긴 정보가 검증 없이 공유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제목이나 내용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콘텐츠일수록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중국의 수돗물 논란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게 단순히 수질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보 통제, 민족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국제관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죠. 특히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확산되는 걸 막고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패턴이에요. 자국의 문제를 지적하면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상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죠.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건데요. 중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히 정수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고 관리해야 하죠. 공장 폐수 처리, 농업용 화학 물질 관리, 생활하수 처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현재 중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여요. 문제 제기가 곧 반정부 행위로 간주되고 외부의 음모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 사회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수질 그 자체보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인지도 몰라요. 투명성 부족, 비판 억압, 극단적 민족주의, 음모론의 확산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